이번에는 이제 로스가 있는 경우. 유니폼 플레인 웨이브를 기본적인 것들을 했는데 지금까지 그것들은 다 소질이 없는 그 가장 기본적인 것은 프리 스페이스에서 했던 거고, 프리 스페이스라는 건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간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그 우리가 다루고 있는 전파가 진행되는 공간은 무엇인가 물질이 있죠. 그 물질이 있는데 그 물질 중에서는 이제 뭐 물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공기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건물, 뭐 이런 나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유리. 근데 그것을 통과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통과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사실 프리스페이스 아무것도 없는 공간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감소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 안 써도 되겠지만 유리 같은 거 통과한다. 그리고 저기 손실이 있을 거예요. 손실. 그 손실을 갖다가 로스라고 하죠. 손실. 손실이 일어나는 그런 매질, 손실 매질 이렇게 얘기하는데 손실, 로스죠. 로스가 있다. 전파가 이런 세기로 이렇게 쭉 진행해, 뭐 이런 식으로 진행해 간다고 할까? 이렇게 이런 세기로 이렇게 쭉 진행을 해가는데 여기에 뭔가 손실을 일으키는 물질이 있어서 이 크기가 다 진행하지 못하고 실제로는 점점 줄어서 이렇게 갈수록 약해진다. 이런 생각한 거죠. 갈수록 약해진다. 실제로는 우리 지금까지 했던 것은 이제 뭐 프리 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프리 스페이스 혹은 로스가 없는 로스리스 미디어의 경우 프리 스페이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지금 이렇게 그대로 그 세기가 그대로 유지되는데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로스 미디어의 경우에는 점점 줄어들죠. 그 세기가 점점 줄어든다. 여기서 출발했는데 점점 세기가 줄어든다. 그런 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걸 수학적으로 혹은 정량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지금부터 다루게 될 거예요. 로스가 있는 매질에서는 그럼 맥스웰 방정식이 성립하지 않는 건가? 뭐 그런 의문부터 우선 해야겠죠. 근데 맥스웰 방정식 여전히 성립해요. 맥스웰 방정식은 어디에서든 성립하는 거예요. 맥스웰 이퀘이션. 근데 여기에 지금 소스가 없다라고 가정해보죠. 그래서 소스가 없는 free region. 그 뭐 소스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소스가 있는 그 자리를 제외한 나머지 공간 다 소스 프리 리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소스 프리 리전에서 지금까지 했던 걸 보면은 이렇게 됐죠. 컬 H는 마이너스 J 오메가 UH 컬 H는 J 오메가 이필런 E 플러스 J였죠. 그 다음에 다이버전스 T는 로, 다이버전스 B는 제로. 이렇게 된 것이 이제 맥스웰 방정식인데 그때 소스 프리 리전이다 하면 이제 소스로 주어지는 J하고 소스로 주어지는 로하고 이것이 소스로 주어진다 해갖고 밑에 이렇게 S자를 이번엔 굳이 한번 써봅시다. 그것이 제로인 경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없어지는 거죠. 제로. 근데 이것도 제로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전류가 완전히 뭐 프리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전류가 딱 소스에서 공급되는 전류 그거밖에 없지만 실제 이제 뭐 일반 공간 같은 경우는 전류가 소스로 주어진 전류 말고도 또 있을 수가 있어요. 한 예를 들어서 안테나를 하나 들고 왔어요. 이렇게. 이건 지금 그야말로 안테나예요. 이건 안테나 들고 왔다 이거죠. 지금
여기에 지금 전파가 쭉 진행하고 있다. 전파가 쭉 오고 있다. 여기 안테나가 있다. 이 공간에 안테나가 있다. 여전히 소스 프리 리전이긴 하지만 뭔가 안테나가 있다. 도체가 있다. 안테나가 도체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 전류가 흐르겠죠. 이렇게. 이 전파 때문에 여기 전류가 흐를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안테나에서 뭔가 신호를 받아서 수신하는 거니까. 여기 전류가 흐를 거예요. 전류가 쭉 흐르겠죠. 전류가 흐른다. 그럼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되면 이게 하나 있는 요 뒤쪽으로는 이 앞쪽에서는 예를 들어 100만큼 있었는데 뒤쪽으로는 여기서 예를 들어서 한 50만큼 전류가 흘러가지고 에너지를 50 정도 땡겨서 가져갔다. 그럼 뒤에 남는 것도 50밖에 안 남겠죠. 여기까지 오던 것이 50이었는데 100이었는데 여기서 한 50 정도를 흡수할 수 있다. 여기 전류가 흐를 수 있다. 전파는 전류가 아니에요. 전파는 일렉트릭 필드와 마그네틱 필드인데 그 일렉트릭 필드 때문에 전류가 흐를 수 있죠. 도체에서는. 일렉트릭 필드 때문에 전류가 흐를 수 있어요. 그 전류 흐르는 것 때문에 여기서 에너지가 들어와서 뭔가 여기서 뭐 텔레비전 신호 또는 이동통신 신호가 잡히겠죠. 그러면 여기서 들어간 것 때문에 이 뒤쪽으로는 에너지가 더 줄어서 여기 뺀 거, 여기 들어간 것만큼만 쪽으로 진행하겠죠. 이 전파 입장에서 봤으면 로스가 된 거예요. 전파 입장에서는 로스가 된 거죠. 그렇게 뭔가 도체가 있다. 그 상황을 여기서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여기에 지금 안테나든 뭔가 도체가 하나 있다. 도체. 이게 도체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싸게보자. 이렇게. 이게 도체다. 전파가 원래 이제 이런 크기로 이렇게 쭉 진행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도체가 있게 되면 전류가 흐르죠. 이게 전류가 흐르는 걸 이렇게 할까요? 전류가 흐르죠. 이렇게 전류가 흐를 거예요. 전류를 미시적으로 조금 흐르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 어떤 포인트에 흐르는 거라고 해서 전류 밀도로서 J를 표현해요. 이렇게 전류가 흐른다. 여기 있던 에너지가 있었는데 그 에너지 중에서 일부 전류 흐르게 되니까 이 뒤에서는 줄어들겠죠. 이렇게 더 줄어들게 나타납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뭐 이렇게 줄어서 완전히 계단처럼 탁 떨어진다면서 이만큼으로 가겠죠. 이렇게. 만약에 이게 전류가 도체가 이런 안테나가 중간에 여러 개 있다. 또 있다 여기도. 그럼 여기 전류가 흐르겠죠. 그럼 여기서부터 떨어질 거예요. 또 이렇게. 또 떨어지겠죠. 그럼 더 많이 떨어지겠죠. 그 여러 개 있다. 이렇게 여러 개 있다. 여러 개 있는 걸 갖다가 지금 생각할 적에 이렇게 큰 도체가 아니라 아주 미세한 그 크기의 아주 작은 크기의 도체가 여기 탁 있다고 해보죠. 그러면 그게 전류가 전부 흐를 거예요. 이렇게 전부 전류가 안테나에 전류가 흘러가지고서 에너지가 줄어들듯이 지나간 아까 이렇게 하나만 있을 적에는 여기 뺏긴 것만큼 탁 떨어지겠지만 연속적으로 쭉 있는 상황이라 한다면 이렇게 떨어지겠죠. 서서히 떨어져서 줄어들 거예요. 이 안에 있는 이런 도체들, 그 도체들은 작은 안테나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일부러 설치한 안테나일 수 있겠지만 사실은 물방울 같은 거 생각해봐요. 물방울도 이거만큼은 하지만 상당히 전류가 잘 통하는 도체예요. 그러면 그 물방울 하나하나들이 전류를 흘리게 되면은 그 물방울 하나하나에 전류가 흘러서 궁극적으로는 전류가 계속 흐르다 보면 거기에 열이 발생하겠죠. 그 열로 해서 전파의 에너지가 열로 바뀌는 거죠. 아까 이런 안테나 같은 경우에는 물론 열로 바뀌는 경우도 있지만 안테나 같은 경우는 여기서 쏙 빠져갖고 이쪽 수신기 쪽으로 들어가는 그런 식이 되겠지만 여기서는 이제 일반 뭐 물방울 같은 게 있다. 그 물방울 같은 것에 전류가 흘러서 그 전류가 열이 되는 열로 바뀌는 그런 식으로 해서 에너지가 없어지는 거죠. 그 공간에 지금 이런 식으로 좀 눈에 띄게 이렇게 크게 그렸지만 실제로는 이제 굉장히 미세한 도체, 입자가 도체가 분포되어 있다. 이렇게 예를 들면은 뭐예요? 물방울 또는 뭐 빗방울, 그렇죠?
안개, 또 도체 중에 또 뭐 눈 이런 것도 있겠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는 그런 공기 중에 그런 것이 있는 상황을 생각해보죠. 그러면은 빗방울에선 전류가 흘러요. 그렇기 때문에 전파가 쭉 줄어들죠. 그리고 이동통신을 할 적에 비가 오는 날 같은 경우는 지금 비가 안 올 적에는 그 간신히 이제 통화가 되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비가 만약에 온다 그러면은 그 끊기죠. 중간에 이제 통신이 끊길 수가 있어요. 더 세게 온다. 그럼 더 쉽게 끊기겠죠. 그건 왜 그러냐? 이 하나하나가 전파를 흡수하기 때문에 그렇죠. 전파를 어떻게 흡수해? 도체기 때문에 전류를 흐르죠. 도체기 때문에 전류가 흘러서 그 전파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가 전류로서 바뀌고 전류는 열로 바뀌고 그래서 점점 갈수록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진행할수록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런 매질 이렇게 물방울이 있다든지 빗방울이 있다든지 안개가 있다든지 눈이 있다든지 뭐 물방울 종류 이런 게 있겠지만 이런 것들 갖다가 손실 매질을 하는 거죠. 손실 매질. 물론 이 공기 중에서의 이런 그 물방울 얘기만 지금 했지만 유리가 있다. 그럼 유리 안에 어떤 미세한 전류가 흐를 수 있는 무엇인가 그 부순물 같은 게 들어있을 수가 있어요. 나무가 있다. 나무도 그 안에 수분 같은 게 있으면 그 수분 때문에 그 전류가 흐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나뭇잎파리가 있다. 숲이 있는데 숲에 여름이 되어서 나뭇잎이 무성했다. 그건 굉장히 많은 물방울이 있는 그런 모양이죠. 나뭇잎이라는 것은 그 전류가 잘 통하는 물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전파 입장에서는 그 안에 도체가 많이 들어있어서 손실이 많은 그런 매질을 통과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숲 같은 경우에 여름에는 전파가 잘 통하지 못해요. 겨울에는 이파리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지밖에 없으니까 가지도 물론 이제 그 안에 그 도체가 물이 수분이 있어서 도체 어느 정도 도체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여름에 이파리가 많이 있는 상황하고는 좀 다르겠죠. 어쨌든 그렇게 공간에 물방울이 많다든지 이렇게 도체가 많이 있으면 도체가 많이 있는 상황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잘 느끼지 못하지만 도체가 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지금 어떤 플라스틱 내부라든지 또 도전성이 없다고 하지만 도전성이 아주 미세하게나마 있을 수가 있어요. 또는 이런 그 나무라든지 또 뭐 아예 본격적으로 그 어떤 물질이 있는데 그 물질 자체가 도체 일종의 도체 예를 들면 반쯤 도체인 실리콘이나 게르마늄도 있지만 조금 더 가면 물도 있을 거고 물 같은 경우는 아예 공기 중에 물방울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물 자체가 도체이기 때문에 물 통과할 적에는 도체이기 때문에 많이 흡수되겠죠. 많이 전류로서 그 에너지를 잃어버리게 돼요. 전류 쪽으로. 또 알루미늄이라든지 쿨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도전성이 좋은 그런 물질이 있다. 그때는 전파가 가지고 있는 일렉트릭 필드가 대부분 다 전류로 바뀌어가지고 잘 통과하지 못하는 많이 그 감소하는 그런 성질을 갖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통칭해서 우리가 로시 미디어 손실 매질이라고 하죠. 그러면 지금 아까 이렇게 하다 말았는데 맥스웰 방정식에서 그걸 어떻게 취급하는가? 아까 여기서 잠깐 이걸 하다가 말았지만 이 전류라는 것이 아까 여기서 전류가 흐르죠. 여기서 전류가 흘러요. 이거는 소스 프리 리전이라 하더라도 전류가 흐를 수 있는 데가 있다는 얘기예요. 전류가 흐르는 데는 어디에 흐르느냐? 도체에서 전류가 흐른다. 여기서 아까 물방울 하나하나 아니면 이런 도체가 하나하나 또 여기 안테나 같으면 안테나 하나하나에 전류가 흐르는 거죠. 도체가 있으면 그 도체에 전류가 흘러요. 그때 도체에 흐르는 전류 도체가 있다. 도체가 있다. 도체가 있으면은 그 도체에 흐르는 전류 그것이 전류 밀도 전류 밀도 J는 일렉트릭 필드 인텐시티에 비례해요. 일렉트릭 필드 인텐시티에 비례하죠. 이렇게 일렉트릭 필드 인텐시티가 크면 클수록 여기에 도체에 전류가 많이 흐르겠죠. 그런데 그때 비례 상수를 뭐라고 하냐면은 시그마라고 쓰고 이 비례 상수 시그마를 컨덕티비티라고 하죠. 컨덕티비티. 아까 물방울 같은 경우에 같은 일렉트릭 필드가 가질 적에 물방울에 흐르는 전류 또 이런 어떤 도체 잘 만든 도체 같은 거 이런 도체 사실은 도체가 있을 적에 여기에 이제 똑같은 일렉트릭 필드가 있을 적에 전류가 흐르는 정도 물방울이 흐르는 정도 뭐 안개 눈 같은 경우에 거기에 흐르는 거
또는 뭐 거기에 이런 분필이 있다. 그럼 분필도 컨덕티비티가 완전히 제로는 아닐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굉장히 제로에 가깝죠. 그렇지만 어쨌든 그 거기에도 아주 미세하게나마 전류가 흐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때 그걸 구별하는 파라미터가 뭐냐? 컨덕티비티라는 거죠. 똑같은 전류가 가해져서 전개가 가해져서 그 전개에 비례해서 전류가 흐를 텐데 그 비례 상수는 컨덕티비티라는 것이 결정한다. 컨덕티비티라는 것은 도전율 또는 전도율이라고 하죠. 이거는 뭐 재료에 따라서 다를 거예요. 재료에 따라서 시그마 단위는 지멘스 퍼 미터로 단위를 정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 J라고 하는 것은 두 개예요. 이렇게 JS와 J 이건 뭐랄 거예요? C라고 해요. 컨덕터에 흐르는 전류에서 컨덕터 이건 뭐였냐면 소스죠. 아까 소스라는 의미로 S를 쓴 거고 이거 컨덕터라는 것을 이걸 갖다가 우리가 컨덕션 커런트라고 하죠. 이런 걸 컨덕터에 흐르는 전류 이걸 컨덕션 커런트라고 해요. 컨덕션 커런트 이 컨덕션 커런트가 동시에 존재하죠. 그래서 여기서 소스 프리 리전이다 해서 없어지는 것은 전체가 아니라 이게 이제 두 개인데 이렇게 두 개 전체가 아니라 지금 이 부분만 이게만 없어지고 이건 남아 있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손실 매질을 다룰 적에는 소스 프리 리전에서 JC는 적어도 남겨놓는다 이죠. JC는 남겨놓는다는 얘기는 이게 여기 된 것처럼 시그마 E를 남겨둔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그마 E를 남겨둔다. 지금 이거는 0이 되고 0 이것은 이렇게 되어서 J 오메가 입실론 E 플러스 시그마 E가 되고 얘는 컬 E 마이너스 J 오메가 뮤 H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 로시 미디어에서의 맥스웰 방정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게 들어간다. 이게. 그래서 이것까지 포함되는 그런 것들을 시그마 2로 그러니까 시그마 2 정리해볼까요? 정리 다 이거 써볼까요? 자 이거 H 잠깐만요. H는 J 오메가 이필론 E 플러스 시그마 E 두 번째 식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두 번째 식이 이게 소스 프리 리전이라서 JS는 제로지만 아직은 그 컨덕션 커런트 JC가 있기 때문에 로스리스인 경우는 이거마저 높죠. 로스리스인 경우는 시그마가 제로가 되니까 여기서 시그마는 이제 제로인 것부터 무한대까지 쓸 수 있겠죠. 제로 이건 완전히 컨덕티비티가 제로인 프리 스페이스 같은 얘기죠. 프리 스페이스 아무것도 없는 공간은 물질이 아예 없다. 그러면은 그것 때는 컨덕티비티가 제로죠. 컨덕티비티가 무한대인 것은 사실은 없어요. 컨덕티비티가 지금 가장 큰 것이 이제 보통 10의 7승 정도 되고 우리가 보통 슈퍼컨덕터라고 하는 것이 10의 9승 정도까지 되고 그러는데 무한대 되는 것은 이거는 가상 이제 있다라고 가상의 물질이죠. 우리가 이제 PEC라고 해요. 그걸 PEC 뭐의 약자일까요? PEC Perfect Electric Conductor 완전 도체예요. 완전 도체. 자 적어볼까요? Perfect Electric Conductor Perfect Electric Conductor 우리말은 완전 도체 이렇게 말하겠죠? 완전 도체라고 하는 거 PEC 지금 컨덕티비티를 가지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뭐 그 사이에 있죠. 이렇게 재료에서부터 무한대 사이에 보통은 이제 아주 컨덕티비티가 좋은 재료 그게 한 10의 7승 정도 되죠. 도체라고 하는 것들이죠. 보통 뭐 여기다 한번 잠깐 적어볼까요? 여기다가
거체라고 하는 거, 컨덕터라는 거죠. 컨덕터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이제 가장 컨덕티비티가 좋은 물질,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슈퍼컨덕터라는 게 있는데, 슈퍼컨덕터는 이제 별도로 하고, 그게 보통 일반 그 아주 좋은 컨덕터, 은이라든지 이런 거에 비해서 한 100배 이상 돼요. 근데 제일 좋은 거, 컨덕티비티가 제일 높은 거, 컨덕티비티가 제일 높은 것이 은이에요. 은. 컨덕터의 컨덕티비티 시그마는 은 같은 경우. 은이 뭐예요 이거? 실버. 그러니까 은이 가장 좋다. 컨덕티비티는 6.12, 뭐 6.10이라고 하는데 6.10의 7승 지면스 퍼미터 이렇게 돼요. 이게 우리가 보통 쓸 수 있는 그런 재료 중에서 가장 컨덕티비티 높은 값이다 생각하면 돼요. 컨덕티비티 가장 높은 값. 그 다음에 높은 것이 구리의 구리. 시그마 6.80 여기 10의 7승. 구리에 대해서 많이 나오니까 이 값 정도는 외워두면 좋을 거예요. 5.80 10의 7승 지면스 퍼미터. 그 다음에가 이제 은이죠. 은. 금 참. 금이 4.10 곱하기 10의 7승. 그 다음에가 뭔가 알루미늄이구나. 알루미늄은 3.4 곱하기 10의 7승 정도. 이렇게 3.4이니까. 요 뒤에 것은 약간 그때 이제 뭐 데이터 나오는 그거의 색에 따라서 아니면 언제 어떻게 온도에 따라서 그렇고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대략 이 정도다라는 거. 이 5.12, 5.8, 4.1, 3.4 이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철 같은 경우, 철 시그마가 좀 낮아요. 이거는 1.0 곱하기 10의 7승 정도예요. 이 안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겠죠. 이렇게 이런 것들이 보통 여기 이제 구리, 얘는 금이죠. 골드, 알루미늄, 알루미늄이에요. 그다음에 이거는 철인 거예요. Rn.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보통 대표적인 컨덕터인데, 물 같은 경우, 물 워터, 퓨어 워터 같은 경우에 시그마가 한 10의 0승 정도 돼요. 10의 0승 정도. 그 일반 0의 0승. 0. 그 보통 우리가 도체다 하는 거에 비해서 물도 전기를 통하는 도전성을 갖고 있긴 있는데 10의 7승분의 1 정도인 거죠. 그러니까 약 한 뭐 1000만분의 1 정도, 그 정도. 그 물에 비해서 그러니까 구리나 이런 도체들은 한 1000만 배 정도 전기를 잘 통한다. 똑같은 일렉트릭 필드에 대해서 더 많은 전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이 바로 컨덕터다. 이제 그런 것들인데 공간에 물만 쫙 이렇게 있어도, 다시 말해서 안개가 껴 있다, 비가 온다, 그래 아니면 이제 나뭇잎파리가 많이 있다,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일렉트릭 필드가 이렇게 전류를 전개가 가해지게 되면, 전파로부터 전개가 가해지게 되면 전류가 흘러요. 그 나뭇잎에서 전류가 흐르고 물방울에서 전류가 흐르고, 그때 전류가 흘러가지고서 그것이 열로 바뀌어서 사라져 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로스라고 하는데 줄어들겠죠. 그걸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 바로 이렇게 취급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맥스웰 방정식 이렇게 된다는 것을 놓고 두 번째식, 이 식을 다시 한번 보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써보는데, 컬 H는 J 오메가 입시던 2 플러스 시그마 2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거 없을 적에는 소스 프리 일정에 이렇게만 나타내서 아주 서로 요거 한 쌍 이렇게 다루기가 참 쉽고 보기도 참 좋았는데, 지금 여기 뭔가 혹이 하나 붙었죠, 이렇게. 근데 혹이 하나 붙은 것을 한번 이거 그냥 요 모양으로 그대로 다시 쓸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이렇게 J 오메가 입실론 2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아까 저 모양이 똑같죠. 그냥 모양만 이렇게 만들자 이거죠.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 안에 들어갈 것은 뭐냐? 이 안에 들어갈 것은 이거 시그마 입실론입니다. 입실론 그렇지. 이 안에 들어갈 것은 이가 바깥으로 끄집어내지고 이 바깥으로 좀 j 오메가 있으니까 여기는 이렇게 되면 되겠네요. 입실론이고 첫 번째 j 오메가 입실론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j 오메가 분의 시그마 하면 되겠죠? j 오메가 입실론 2 첫 번째 항은 두 번째 항 플러스 j 오메가 없으면 시그마 2 여기 안에 들어가는 걸 입실론 플러스 j 오메가 분의 시그마 이렇게 하면 될 거예요. 그래놓고 이걸 갖다가 우리가 입실론이라고 합시다 그냥 입실론. 얘를 입실론 물론 얘를 입실론 보통 C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입실론 C 이걸 더 많이 쓸 거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혹을 달지 말고 얘를 입실론이라고 하고 지금부터 얘를 갖다 입실론 프라임이라고 하자 이거 입실론 프라임 입실론 프라임이라고 하자 이거 입실론 프라임. 그리고 이 입실론이야말로 이제 이것까지 포함한 컨덕티비티까지 포함한 그런 입실론이라고 하면 되고 실제 많은 그 물질을 얘기할 적에 입실론을 이렇게 복소 형태로 써줘요. 복소 형태로 써주는 그럴 때 입실론 C라고 하는 C 붙이지만 사실 나중에 다 떼고 다닐 거예요. 떼고 다닐 건데 입실론 C는 입실론 그냥 이 입실론 그냥 입실론이에요. 플러스 j 오메가 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는데 이때 이 입실론 이건 뭔가 하면 j가 마이너스 뭐가 돼요? j 분의 1은 마이너스 j이죠 이렇게. 그래서 얘는 j 분의 1이 마이너스 j 오메가 분의 시그마를 쓸 수 있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굳이 C자를 붙이고 다니면은 너무 앞으로 계속 그렇게 될 건데 뭐 C자를 붙이기 그러니까 얘를 아예 얘를 입실론이라고 해주게 되면은 입실론은 원래 컴플렉스야. 여기서 C라는 건 컴플렉스라는 뜻이에요. 복소수. 다시 그 복소수 그래서 복소 유전율인데 복소수 모양으로 표현된 복소 유전율이 컴플렉스 어떻게 돼요? 퍼미티비티 컴플렉스 퍼미티비티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C를 달고 다니니까 지금부터는 너무 그러니까 이걸 떼고 얘를 아예 프라임으로 붙여줘. 아까 여기 이렇게 프라임 붙여주고 얘를 프라임 붙여주고 그리고 이것도 아예 허수부 마이너스 J의 뒤에 있는 허수부를 입실론 더블 프라임이라고 해도 더블 프라임이라고. 그러면 이 입실론은 앞으로 입실론 프라임과 J의 입실론 더블 프라임을 쓰는데 이 입실론 프라임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계속 그 물질의 유전율 입실론인 거고 입실론 이거하고 헷갈리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이건 원래 물질 유전율이고 그냥 그대로 원래 이거죠 원래 이거 그리고 입실론 더블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오메가 분의 시그마다라는 거죠. 컨덕티비티 그 주파수 정보까지 들어있는 거예요. 2파이F니까 이게 컨덕티비티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이걸 갖다가 우리가 입실론 더블 프라임을 하자. 입실론 더블 프라임. 이 입실론 더블 프라임이 그러니까 컨덕티비티 정보가 들어있는 거고 컨덕티비티가 크면 클수록 로스도 더 큰 거예요. 전류가 많이 흐르니까. 그래서 이 입실론 더블 프라임이 크면 클수록 로스가 더 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는 이렇게 쓰기로 하고 얘를 그냥 앞으로는 이렇게 쓰기로 하자. 지금까지 썼던 것처럼 H는 J 오메가 입실론 2 이렇게 써자 이렇게. 물론 여기다 유일하게 C 컴플렉스다 해갖고 쓰기도 해요. 근데 이렇게 써놓고서 앞으로는 그냥 입실론은 그냥 컴플렉스 퍼미티비티 전부 그냥 하자.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로스를 정하는 건데 입실론 더블 프라임이 오메가 분의 시그마 나겠죠. 이게 로스를 정해야 돼요. 로스가 관련돼 있어요. 로스 관련. 더블 프라임은 오메가 분의 시그마. 그래서 입실론을 이제 입실론의 크기하고 엑스포넨셜 J의
탄젠트 마이너스 탄젠트 아크탄젠트가 되네요. 아크탄젠트 마이너스 J의 델타 그러니까 이것의 크기를 그냥 절대값 이거의 위상각을 어차피 위상각은 마이너스니까 J의 델타 이렇게 써주기로 하자. 이때 델타는 뭐냐? 탄젠트 델타는 이프silon 프라임분의 이프silon 더블 프라임 되는 거야. 다른 표현으로 이프silon 더블 프라임이 오메가 분의 시그마니까 오메가 이프silon 프라임 분의 시그마 되겠죠. 이것이 오메가 분의 시그마니까 오메가 이프silon 프라임 분의 시그마 이것이 탄젠트 델타인데 이게 클수록 시그마가 클수록 로스는 커지는 거예요. 이게 시그마 크면 로스가 커요. 시그마 증가 로스도 증가하죠. 증가하면 그 중간에 탄젠트 델타도 증가하겠죠. 이게 증가하면 탄젠트 이게 커지면은 이게 커지는 거고 이게 커지면은 로스도 커지는 거죠. 갑자기 어떻게 태어났냐? 이게 이렇게 되니까 이게 시그마가 이제 컨덕티비티인데 매질의 컨덕티비티예요. 일반 보통 저기 회로 재료에서 컨덕티비티는 커야겠죠. 그런데 물질 중간에 전파가 진행하는 그 중간에 이렇게 뭐 물방울이라든지 안개라든지 이런 것처럼 컨덕티비티가 크다. 그럼 그 컨덕티비티가 크게 되면 로스가 커지는 거죠. 로스가 커지는 거예요. 근데 그 로스가 커진다라는 것을 이 정량적으로 보면 컨덕티비티가 커지면 탄젠트 델타가 커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그마가 증가한다는 것은 탄젠트 델타가 증가한다라는 그런 걸로 탄젠트 델타를 뭔가 그 로스가 커지는 그런 그 파라미터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탄젠트 델타를 로스가 이게 커지면 클수록 로스가 커진다 약간 로스 탄젠트라고 해요. 로스 탄젠트라는 용어가 있어요. 로스 탄젠트, 손실 탄젠트 뭐 이렇게 쓰기 탄젠트나 손실 탄젠트, 로스 탄젠트. 그래서 로스 탄젠트 델타 얼마 이런 식으로 어떤 물질에 대해서 로스를 이렇게 데이터를 줄 적에 로스 탄젠트가 얼마다 이런 식으로 보통 주게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로스 탄젠트 가지고 다룬다. 많이 발전했네. 이렇게 로스가 뭔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맥스웰 방정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시그마가 결국은 전파의 일렉트릭 필드를 전파 에너지를 전류를 다시 열 에너지로 바꾸는 그래서 도체가 있으면 도체가 있는 것만큼 로스가 있는 거예요. 전파 입장에서는 손실을 받은 거죠. 전파는 세력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건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그 정량적으로 다루려고 하다 보니까 컨덕티비티라는 얘기가 나왔고 그 컨덕티비티를 여기 맥스웰 방정식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모양을 맞추다 보니까 그때 이프silon이라는 것이 이프silon 프라임 마이너스 이프silon 더블 프라임 컴플렉스 퍼미티비티 복소요전율이 나왔고 그 복소요전율에 뭐가 돼요? 복소요전율에 이렇게 크기와 위상각 그때 위상각 델타에 대한 탄젠트 델타를 우리가 로스 탄젠트라고 해서 바로 이게 손실을 정량적으로 그 어떤 수치 데이터 어떤 물질의 손실이 얼마큼 될 것인가 이게 보통 로스 탄젠트로도 표현한다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로스 탄젠트로 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시그마 이렇게 이거 시그마를 갖다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시그마에 대해서 이제 주파수하고 아까 입수원이 정해지면은 로스 탄젠트가 얼마큼이라는 걸 각각 계산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은 이제 주파수가 결정돼야 되는 거니까 로스 탄젠트는 이제 그 주파수에 맞춰가지고 어떤 물질이 어떤 주파수에서 로스 탄젠트가 얼마큼이다 해서 주파수별로 그건 다르게 나타나요. 그거는 이제 측정된 데이터를 필요한 자료를 찾아서 이제 그때 쓰면 되고 하겠죠. 그리고 로스는 이렇게 다루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맥스웰 방정식을 다시 이제 풀 적에 자 이건 이쪽으로 1번씩 이건 2번씩 이건 3번씩 이건 4번씩 해서 이제 풀도록 해봅시다. 그러면
첫 번째 식. 이 첫 번째 식에다가 컬을 한번 채워볼 거예요. 컬. 첫 번째 식에다가. 그러면 좌변은 어떻게 돼요? 컬 2가 되는 거고, 이것은 어떻게 해요? 라플라스 그레디언트 다이번스 2 마이너스 라플라시안 2가 되는 거죠. 이렇게 라플라시안이. 그리고 우변은 어떻게 돼요? 우변은 컬 J 오메가 이플런 컬 2. 여기다 되게 어디야? H 여기 그래 여기 J 오메가 이플런 마이너스 J 오메가 뮤 컬 H가 되네. 컬 H. 컬 H는 근데 두 번째 식에서 이제 두 번째 식을 이제 동화해야겠죠. 두 번째 식에서 여기다가 이렇게 해. 이번 식 이용하게 되면 마이너스 J 오메가 뮤 하고서 이거 쓰면 되겠지. J 오메가 이필론 2. 이것은 마이너스 JJ 하면 마이너스 1. 그래서 플러스가 되네요. 마이너스에다가 JJ 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오메가 제곱 뮤 이필론. 그래서 좌우 같게 놓게 되면은 이게 그리고 여기서 이건 제로죠. 왜 제로냐? 이거 이 식에 의해서 3번째 이게 D는 이플론 2니까 결국 이게 제로로 간다면은 이플론 양변에 나눠져 가지고 다이버전스 2는 0. 그래서 이게 3번식에 의해서 3번식 때문에 0이 돼요. 그러면 좌우 같게 놓게 되면은 라플라시안 2 플러스 K 제곱 오메가 제곱 뮤 이필론 2는 제로. 이걸 이쪽으로 이항시켜온 거예요. 그럼 제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봤던 식이죠. 그냥 그대로예요. 여기서 뭐 달라진 건데 다만 여기서 이게 지금 여기까지는 당분간 씁시다. 이 C라고 컴플렉스인 거죠. 이게 컴플렉스인 거예요. 복소수. 여기가 복소. 당분간 씁시다. 이걸 구별하기 위해서 컴플렉스. 이걸 하는 얘기죠. 이거. 이렇게. 나중엔 떼고 다닐 거예요. 이게 다 컴플렉스인 거죠. 그러면은 지금 이게 뭐였죠? 이걸 K라고 했죠? K제곱을 뭐라고 정했냐면 오메가 제곱 뮤 이필론이라고 정했는데 이게 C자가 붙은 상태에서는 얘도 컴플렉스다 이렇게 붙일 수 있겠죠. 컴플렉스를 붙이는 게 낫겠네. 이렇게. 컴플렉스다. 그러면은 이제 이 식은 이제 컴플렉스 복소수식을 이용해서 그냥 이렇게 이거만 알고 있으면서 이렇게 플러스 K 제곱 2 제곱인데 이때 이게 컴플렉스라는 거죠. 컴플렉스. 그래서 이렇게 똑같아요. 그냥 똑같은데 이게 컴플렉스라는 것만 달라진 것뿐이죠. 컴플렉스다. 이거 컴플렉스다. 복소수다. 그것은 이제 좀 그것 때문에 복잡하게 만들어진 건데 이것이 역시 헬머리치 이퀘이션이 그대로 헬머리치 이퀘이션. 여기에 컴플렉스인 컴플렉스 K를 갖는 거죠.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이거의 해를 구하면 이거 해를 구하는 것을 이제 다음 해볼 텐데 좀 쉬었다 합시다. 잘라서.